10월 24일 일요일 저녁 10시 25분입니다. 추리닝 바람으로 영상 앞에 앉는 거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렇게 모자까지 쓰고 그래도 나름대로 유튜버 메시지를 남기는 입장에서 참 예의가 아닌데 오늘 시골 농사 일하고 나와가지고 씻으면은 피곤해가지고 처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샤워를 그렇게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씻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이때까지 책 좀 읽었습니다. 오늘은 콩 농사 낫으로 가지고 이제 밑둥을 잘라가지고 잎들은 좀 추스리고 이렇게 단으로 묶어가지고 세워 놓으면 이제 조금 더 말린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거 일하고 나왔어요. 아직까지 배가 좀 덜 꺼진 상태고 우리 부모님 집에서 그 회밥을 먹게 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밥보다 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한 그릇 먹고 든든하게 일을 하고 나왔는데 콩이 덜 마른 상태에서 생콩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이제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거 밥 지을 때 넣어가지고 콩밥 해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 글쎄 모자는 좀 벗을까요? 아직까지 꼬랑꼬랑 땀 냄새가 좀 납니다. 제가 영상 주제를 남기기 전에 제 댓글에다가 뭐 애정의 댓글을 남기는 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뭐냐 하면은 왜 시골 사부 당신은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하느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면은 동물을 아끼고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성격의 댓글을 남기는데 글쎄요 그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영상은 몇 번 남겼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동물과 식물이 있죠. 예, 지구에는 움직이면 동물이고 식물은 심어져 있잖아요. 동물은 잘 움직여야 건강하게 살고 식물은 잘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뭐 제가 뻔한 이야기 계속 바보같이 하는데 반대로 동물이 식물처럼 잘 안 움직이고 식물을 건강하게 한답시고 뽑아내버리면 이제 서로가 이제 죽는 꼴이 되죠. 그 차이일 뿐 다들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개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또 번성시키기 위해서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로 생명군들이 존재합니다. 동물을 먹거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식물도 먹거리로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슬프다 또는 불쌍하다 뭐 이렇게 여긴다면 식물에 대해서도 오롯이 그러한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콩 수확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콩이 다 콩나무의 아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건들이 특히 두부를 많이 먹죠. 두부. 그 두부 한 모에 콩나무의 아기 몇 개가 들어가야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비건들은 식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정이입을 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거든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 닮은 꼴에 대한 감정이입, 동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사람의 입 같은 게 붙어 있고 눈이 붙어 있고 그래서 나무를 자를 때 또는 식물을 자를 때 거기서 붉은 피가 쏟아져 나오고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들리면 쏟아져 나오면 그 나무 또는 식물을 함부로 그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과 닮을수록 감정의 동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뭐 글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간끼리 중에서도요, 나와 비슷한 존재의 인간에 대해서 아무래도 친화성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북한 지역에 대해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북괴 권력자들과 북한 주민들을 나누어서 인식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도 도발을 하고 과거에 전쟁을 일으키고 해도 한 번도 사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최근까지 남북 연락소를 폭파를 시켜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 요구는커녕 다시 전화선 연결해 줄까 싶어가지고 계속 매달리는 치와와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그 저간에는 우리 민족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사성에 따른 감정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가 다른 인종이거나 하면은 우리가 약간 조금 경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같은 피부색과 비슷한 외형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눈이 하나밖에 없다, 또는 눈이 두 개가 있고 이마에 또 눈이 하나 더 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주보기가 불편하거든요. 심지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상대방을 마주 대하면 상당히 불안하고 불편하죠. 그 선글라스에다가 지금은 뭐 거의 뭐 팬티처럼 일상화되어 있는 마스크까지 끼고 있다면 괜히 좀 불안한 존재로 느껴지죠. 그래서 인간끼리도 그러할진데 생명 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과 닮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정 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일 뿐이지, 비건이라고 해서 동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비건주의라고 해서 도덕적인 우위까지 점하려고 하는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고, 그러면서 지구의 다른 생명들을 존중하고 아끼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일단 그래도 그분이 저에게 그 애정의 관심의 문자를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영상 서두에 이렇게 한번 답이라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와도 조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BC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에 대해서 글쎄요, 협력이라고 할까요, 적응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대해서도 협력을 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시대를 잘 적응을 해서 살아낸 것이냐라고 하는, 그렇게 갈리는 게 있는데, BC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1940년에서 44년까지 이른바 독일의 괴뢰 정권이 만들어졌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그때 당시에 어떤 대립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프랑스 정부에서 재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과거사를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뭐 그런 내용으로 이어나가는 책입니다. 이 책의 역자는, 저자는 앙리 루소이고 역자는 이학수라는 분이에요. 번역을 한 책인데요. 근데 여기에 책 머릿말에 옴기니의 말에 보면, 이학수라고 하는 역자가 드골은 우리에게 프랑스의 영광을 드높인 인물, 레지스탕스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로 소개되어 왔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드골을 우리나라의 이승만과 유사한 정치가로 평가하고 있다. 즉 국내에 레지스탕스 기반 없이 런던과 알제 등 외국에서만 활동했고, 실제 무기를 들고 투쟁한 경험도 없으면서 외교적인 노력과 화려한 수사와 연설로 치장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포착하여 권력을 장악한 것이라든가, 또 진정한 레지스탕스 투사들을 정치에서 격리시키고 자신을 레지스탕스의 상징적 인물로 내세운 뒤 레지스탕스 자체를 민족 신화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의미이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 책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심지어 이 역자와 저자가 한번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뒤편에 보면은 묻고 답하는 인터뷰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만 그 인터뷰 내용 그리고 뒤에 보면은 주석까지 샅샅이 봐도 이 책의 저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 역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인식을 이 책의 역자로서 끼워 넣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바라는 마음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학자로서 책을 펴내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책 내용은 내용대로 뭐 수집할 것도 있고 참고할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40년에서 44년까지의 과거사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보면 독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유태인들에 대한 과거사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던 비 맞으면서 그런 모습부터 해서 최근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만 유럽 전반에서 전개되었던 당시에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즉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과거사에 대해서 독일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태인들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인은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나 외교 또는 금융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실력자들이 포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태인에 대한 과거사를 독일이 줄곧 사과를 해왔을 뿐이지 제노사이드에 대한 또는 식민 정책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바가 없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거기에 돈을 이제 투입을 할 때 개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과거사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돈을 주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독일 봐라, 독일은 저렇게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이제 인용을 할 때 그 장면들을 계속 내놓는데 그거는 구별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책에서도 대독 협력자들, 그러니까 독일에 대한 협력했는 사람들, 우리로 치자면 이제 친일파 이름을 빌리자면 친독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시대에도 그들에 대한 저항 세력들, 즉 다시 말해서 레지스탕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게는 몇십만 명까지 그렇게 있었다고는 합니다만은 레지스탕스 같은 경우에 글쎄요, 레지스탕스도 이 책에서도 표현합니다만은 사회의 부적응자라고 하는 그런 문장도 나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그때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최진석 교수님이 있죠. 이른바 이제 자타칭 노자학의 전문가이십니다. 저도 그분으로부터 많은 이제 영감을 얻고 소스를 얻은 바가 있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분이 전라도 함평인가요? 거기 고향이시죠. 그리고 함석헌을 굉장한 마음으로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용은 내용대로 제가 공부하는, 감사함을 갖고 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이런 기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주 올팔에 대해서, 함부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그 플롯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처벌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이 최진석 교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최근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식민지 20년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나라도, 그러니까 최진석 교수님 당신이라도
그 시대에서 어떻게든 적응하고 출세하려고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사잡아가지고 침입하라고 매도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너무 잘못된 평가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런 정도의 인터뷰 역사관을 인터뷰로 내놓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또 더 많아진 것을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런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단 4년간의 괴뢰 정권에 대해서도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프랑스는 아직까지도 끙끙 앓고 있다. 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역사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같은 경우에 우리는 글쎄요 좀 TV로 역사를 배우고 영화로 또 시대를 감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는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참 제가 궁금합니다만은 6.25 전쟁도 아주 그 위대한 국가체제 수호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거는 토지개혁이 이루어낸 저는 위대한 마법이었다고 생각해요. 소유에 대한 개념, 소중함에 대한 가치,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행위가 6.25 전쟁을 통해서 발현이 된 것인데 6.25 전쟁만이 처절한 싸움이었던 게 아니라 1945년부터 48년 8월 15일 건국까지 3년 기간 동안이 정말 그야말로 한국 내에서 우리 한반도 내에서 그야말로 우리 이 시대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끼리의 이념의 격돌이었거든요. 그것을 잘 추스려내고 건국까지 이루어내는 우리 건국의 위인들, 건국의 아버지들,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건국의 아버지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거는 좌우를 통틀어서 존경에 맞이하는 인물로 기록이 되는데 우리는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하는 진영도 있고 또는 뭐 미심쩍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뭐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이고 지금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파리들의 혁명 노름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82 학번들을 비롯한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 주사파, 이른바 주사파들, 운동권, 뭐 NLPD 이래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저는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출현을 두고 저것은 엄혹한 군부 정권의 통제가 빚어낸 사생아들이다. 그때 당시에 정보를 통제하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북한에 대한 어떤 동경이 생겨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일부분의 그런 이해하는 또는 분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런 표현 한번 써볼게요. 빨갱이라는 표현. 빨갱이는 그냥 빨갱이다. 그냥 빨갱이다. 위수 김동인가요? 그 다음에 뭐 친지 김동인가요? 위대한 수령 아버지, 위대한 수령 어버이, 뭐 동지 김일성, 뭐 이런 따위의 말들을 줄여가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대단한 어떤 운동을 한 양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레지스탕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반해서 지금 나라가 굉장한 혼란기에 있는 상황에서 돌아본다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제 항쟁에 관련된 투쟁사, 그건 이제 김일성에 대한 각색이죠. 또는 뭐 해방 전후사의 인식, 뭐 그 다음에 이재명은 나는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이재명이가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읽고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읽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장기 때, 성장기라고 한다면 20대까지를 포함해서 성장기 때 무언가를 읽고 누군가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인생의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그 주사파 세력들, 저는 뭐 범남노당 세력들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들을 보면서 참 다시금 새삼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길게 봤을 때, 지금에 와서 봤을 때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우리 건국 세력들, 또 저를 비롯해서 그 대한민국 체제를, 정통성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은 오히려 이 한반도에서 레지스탕스가 되어가고 있고, 체제 부적응자 또는 사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반역 세력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통의 자리로 지금 차지해서 앉으려고 한다. 지금 실제로 앉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역사라는 것은 역시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할 때, 과연 이 나라를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그 펜엔에 보니까 함재봉 씨가 나오셔가지고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파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일본 그 기자, 언론인이 한국인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었더랬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인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한국인의 이 아비투스 속에는 조선에서 일제시대를 바로 삭제 건너뛰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 것인가? 아니면은 일제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 흔적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통해 가지고 근대 한국인이 만들어진 지금의 결과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시대를 부끄러움의 역사다라고 해서, 그리고 조선과 우리 대한민국을 동일시시키는, 정신적으로 동일시시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있었던 부끄러운 불순물인 일제시대를 드러내야만 온전한 한국의 정통성이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거는 좌우할 것 없이 공히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경상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적이 일본이 되어 있고요, 최전방이 독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그거는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만, 특히 우리 경상도, 우리 또 경주가 전라도 군산, 광주, 전주와 아주 유사한 그런 기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노사이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당장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북진 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뭐 당시로는 미국 국무부, 미국 육군, 뭐 우리 한국의 또 국회, 이런 그야말로 내부의 적들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휴전협정에, 그것도 찬성도 아니고 끝까지 이제 미온적으로 하셨습니다만은,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봤을 때 역시나 이승만의 통찰력은 그것조차도 또 위대한 예측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북한 지역에서는 집단 수용소가 되어 있고, 북한 주민들은 인질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굶어 죽은 사람, 수용소에 잡혀가 가지고 붙잡혀 죽은 사람, 도망치다가 잡힌 사람, 또 중국에서 들여 보내져 가지고 북송되어 가지고 또 죽은 사람, 또 우리 납북자들, 국군 포로들, 또 일본 제일교포들,
그때 당시에 북괴 그리고 조총련, 일본 정부의 협력까지 공조되어 가지고 보내졌던 그 사람들라고 봤을 때 6.25 전쟁 통틀어서 군인과 민간인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북한 지역에서 죽어버렸거든요. 그야말로 한반도판 제노사이드가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천천히 지금 진행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협력하는, 우리가 친일 협력이다 또는 독일에 대한 대독 협력이다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만은 대북괴 협력자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들이 그야말로 주사파 운동 활동을 하면서 레지스탕스 노릇을 하면서 여태까지 오다가 권력까지 차지해서 대북괴에 협력하고 공조하고 있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또 주민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주는 이미 정서적으로 거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지금 시내 중부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을 공동체, 따뜻한 마을 공동체, 마을 총회한다고 이렇게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를 한 세트로 놓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정희의 위대한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이승만, 박정희는 그 시대에서는 화해를 끝내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봤을 때 체제를 깔았고 부국을 했고 해서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세트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두환은 절대로 집어넣지 않는 개똥으로 이제 제외시켜 놓고 있는데 그거 정말 우리가 언제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관도. 제가 자꾸 이야기하다가 줄기가 자꾸 빠지는 것 같은데 우리 좌익들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이명박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상황이 돌아가는 거를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사과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했는데 좌익들이 이명, 박근혜로 세트로 말합니다. 쥐박이와 닭꺼내로 뭉쳐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두환 욕을 할 때 좌익들이 뭐라고 합니까? 군부 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신군부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 군부 속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두환에 대해서 우리가 손절하는 듯 하면서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뭐 선거 공학적인 뭐 어떤 그런 레토릭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수 진영도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사잡아서 삭제하려고 하면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좌익들에게 동조하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정작 그 두 분은 그 시대 때 화해를 하고 통합을 하지 못했는 걸 우리가 이제 애써 그렇게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만 전두환 대통령이야말로 오히려 박정희 시대를 계승승계했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부분은 특히나 그 백곰 미사일로 대표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두환 정권도 매몰차게 외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축소시키고 뭐 그렇게 했다는 기록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뭐 우리 뿌리 깊게 박힌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또는 정적에 대한 사화라고 할까요? 지우기라고 할까요? 특히나 뭐 지금 적폐청산 같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그렇게 포지션을 잡는다 치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나 둘 발을 빼고 엉덩이를 자꾸 물려주다 보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고 좌익 레지스탕스들이 나라의 안방에 방석 깔고 앉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자 일부분들이 해전사에 대해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고 하는 대항적 책을 내놓고도 했습니다만 언제나 우리는
한 발 뒤에 따라갑니다. 한 발 뒤에 따라가고 선방을 날릴 때 피하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먼저 선방을 날릴 수 있는 아젠다를 꺼내고 시대 정신을 꺼내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정립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저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방법론의 문제고 또 서로가 설득과 논박하는 그 과정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저도 뭐 대안 없이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만은 지금은 글쎄요 히틀러 시대 여행자들이라고 하는 신간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정작 히틀러 시대에 그곳에 여행을 갔던 타국인들, 외국인들은 그 일체화되어 가지고 아주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히틀러 치하의 독일 사회에 대해서 매력 있다라고 느꼈다 그래요. 매력 있다고. 우리 한국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다시 한 번 더 번성하는 나라가 되고 난 뒤에 시간이 그렇게 해서 다 더 지나고 난 뒤에 지금을 봤을 때 과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그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억하게 될 것인가. 그때는 북괴에 협력하던 또는 북괴 괴뢰 정권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남북 공산주의자들이 협력하고 무늬만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적절하게 약속 대련하는 척 하면서 보냈던 그야말로 북괴의 유사 괴뢰 정권이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우리가 기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북괴 유사 괴뢰 정권이냐? 70년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87 체제 이후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2017년부터 문재인 정권 치하 이 시기는 확실히 북괴에 협력하고 북괴 유사 괴뢰 정권인 거는 저는 맞다고 지금 현재로도 진단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올 김용옥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미국 앞잡이고 괴뢰였다라고 파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에 대한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글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짬뽕과 짜장면처럼 극명하게 갈리는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 같이 섞어버리면 이제 개밥이 되어버리는 거죠. 섞이지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한 시대, 한 몇십 년 정도, 우리라고 하는 거는 자유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우익 세력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우익 세력. 자칫하면은 우리가 잠깐 동안 이 지역을 찬탈했던 레지스탕스였다.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승리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연예계, 교육계, 뭐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저는 교육계에 대해서 시급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늦게 인식한 겁니다, 실은. 원래는 박성현이라고 하는 그 언론사 주필, 지금은 그분이 주필은 아니시죠. 그 다음에 전희경, 이런 분들 교과서 문제로 가지고 싸울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응원하고 도와줬던가. 좌익 진영에서는 일반인들도 결집이 잘하지만은 특히나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해가면서
그 돈의 파워를 톡톡히 누리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반면 과연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대한민국의 우익은 다 죽었는가? 이 나라의 우익은 다 죽었는가? 라고 하는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로부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각성을 했는가? 그래도 좀 저는 좋은 시그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 경주 지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된 날을 기점으로 지금 시민단체로 보이더라고요. 제 같은 경주에 있어도 제가 사실 그분들 모릅니다만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예. 어떤 우리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박정희의 유훈을 받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라도 교육감이 얼마 전에 말했던 그 탕탕절입니다. 총 탕탕 맞고 죽었다고 하는 그 탕탕절.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교육감하고 우리가 한 나라에서 같은 조세 제도와 국방 체계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적인 내전 중이다. 총과 칼과 피가 튀고 죽창이 없을 뿐이지 문화전쟁 중이다. 이념전쟁 중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글쎄요. 하나하나 지금 안 되면 큰일 난다. 지금 안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 예. 결국 민주제도의 요체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기회를 잃어가면서 지금까지 왔고 결국에는 내년 대선까지 이렇게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만은 내년에 투표가 선거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계속 체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도시 비시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던 독일 괴뢰 정권 이야기가 실린 비시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다가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친일 청산 이야기를 아직까지 떠들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으냐 이 인간들아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